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벌써 9시에 마지막 방송하고 금요일은 좀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래도 해야죠. 여러분들 빨래도 해야 하고 뭐 설거지도 해야 하고 마무리 하신다고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토요일은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휴가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폭염 속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는 처리장 너무 일을 빡세게 해서 그런지 얼굴이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 거의 뭐 아프리카 흑인 막 거의 비슷한 몰골이 되었네요. 선크림을 발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크림 발라도 많이 타더라는 거죠. 홍콩의 H지수, 아니, 홍콩 H지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또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네요. 지금 또 보니까 왜 타들어가냐? 이미 은행권에서 한 40억대 H지수의 그 상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올 하반기 관련 상품 만기 규모만 2조 3천억이야. 2조 3천억. 그래서 내년 더 큰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4월에만 만기 분량이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H지수는 전일 대비 1.8% 정도 상승해서 6,775.60을 이제 기록했어요. 오늘 좋은 흐름 뭐였더라고 보니까. 홍콩 H지수는 전일 대비 1.8%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6,765.60으로 했댔죠. 하여튼 2021년 2월에 보니까 12,000선 돌파한 뒤 하락세를 지속했네요. 저도 잘 보진 않았었는데 하여튼 만 단위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만 단위 가다가 쭉 빠진 거야. 거의 또 반토막 난 거지 거의. 지난해 10월에 16년여 만에 5,000선이 붕괴됐었잖아요. 그 난리 쳤죠. 그래가지고 올 1월에 7,700선 고점 찍더니 다시 또 6,000선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홍콩의 H지수의 최고점에서 상투를 잡은 ELS가 있어요. ELS 등 그 상품 투자들은 애타는 겁니다. 지금 속이 타들어가요. 이 만기 도래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이뤄지지 못하면 원금 손실 위험에 있어요. 원금 손실 위험 처할 수 있다. 그 삼성증권에 따르니까 올 하반기 그 홍콩 H지수 연계 만기 도래 상품 규모가 2조 3천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년 하반기 설정 물량이 대부분이고 ELS는 전형적으로 3년물 발행이 97%예요. 3년물 발행. 그래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더라. 그 해당 기간 지수 평균은 1만선 수준으로 현재 주가 지수 대비 60% 높고 하반기에 만기 도래 상품 역시 주가 하락으로 조기 상환되지 못한 채 만기를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손실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데 금감원에 따르니까 3월 말 기준이죠. 낙인 영어로 낙인인데 이게 뭐냐면 원금 손실 구간 진입이야. 원금 손실 구간 진입인데 이 녹인이 발생한 이 파생결합 증권이 7조 2천억 원으로 전액 ELS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그 홍콩 H지수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주로 홍콩 H지수 그 편입 ELS에서 녹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녹아 들어가는 거야. 지난달에는 그 시중은행 한 곳에서 2년여 전에 판매한 그 만기가 도래한 홍콩 H지수 기초 ELF 주가 연계 펀드인데 ELF 여기에서 40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원금 103억 원 중 약 40%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만기 분량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홍콩 H지수 연계 상품이 2021년 집중적으로 발행했는데 그해 4월 2조 7천억 정도 규모 상품이 발행됐고 내년에는 4월 2조 4천억 정도 물량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 내년 4월을 비롯해서 총 내년 만기 도래 예상 규모는 13조 9천억 정도 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당 만기 물량이 대부분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는 국면에서 설정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시점에서 이제 해당 물량이 발행된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해당 시점 대비 주가지수가 고꾸라진 거야.
이 홍콩 H지수 2021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그 평균치 대비 보니까 23년 6월 말 주가 지수가 60에서 한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년 만기 도래하는 ELS 중 홍콩 H지수 연기 상품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반등이 이뤄지지 못하면 작살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일부 상품 손실 상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 홍콩 H지수 관련 상품의 조기 상환도 부진한데 ELS의 통상 만기는 3년 그리고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를 해서 조기 상환할 기회를 줍니다. 유안타 증권에 따르니까 지난달 초 절반 이상이 1차 조기 상환에 실패를 했다고 하죠.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로 이제 하반기 중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은 당장 홍콩 H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으면 3분기 조기 상환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죠. 다만 그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홍콩 H 지수의 단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증시를 떠나갔던 중국과 해외 투자자들이 7월부터 다시 순매입을 재개를 하고 있고요. 8월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데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하나증권은 홍콩 H지수 하반기 예상 밴드를 6,400에서 8,730으로 잡았고 하반기 중국 경기와 정책의 순환적인 회복을 반영을 하면서 지수 하단을 점차 높여가지고 대외 악재에 점차 둔감해질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함부로 ELS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ELS, ELF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나갈 땐 좋은데 이게 원금 손실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글로벌 그 신용평가에서 피치죠.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어요. 뭐 지네 나라 막 그래 강등시켜버려 그냥.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일치 솟고 있고 미국 정부가 3분기에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한 점도 이 채권 가격을 하락을 부채질합니다. 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도 미 국제 투자와 관련해서 엇갈린 견해를 보이는데 리들 버핏으로 불리는 그 빌 에크먼 그 퍼싱 스퀘어 회장은 국채 가격 하락에 무게를 뒀고 반면에 워렌 버핏 우리 회장님은 지속적인 미 국제 투자 의사를 밝혔다. 저 같으면 국채를 사고 싶네요. 우리 버핏 형님처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일 장중 연 4.198%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지난 3월 1.07%포인트까지 벌어진 10년 만기 국채 금리하고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역전 폭도 0.7%포인트 줄었어요.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 확대 계획과 신용 등급의 강등이에요. 재무부가 2일날 3분기 장기채 발행 규모를 예초 계획했던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 늘리기로 확정했고 미국 연방준비의 세수는 줄어들지만은 정부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공적자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미국 정부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크게 개의치 않다는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재무부의 금융시장 담당 차관보가 우리는 미 국채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보고 있다. 피치의 결정은 미 국채가 여전히 세계 최고로 안전한 유동자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은 미국 국채의 금리의 움직임에서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미국 정부의 자신감에도 미국채 가운데 장기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네. 미국채 30년물 금리도 장중한 때 연 4.32%나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채권 만기가 갈수록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채권 상황과 관련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한편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도 국채 금리를 자극합니다. 이 노동력이 부족하면 기업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임금 상승이 물가를 자극을 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또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칼을 빼줄 수 있겠죠. 하여튼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표 투자자들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미 국채 30년물에 공매도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매도 투자.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가격 하락에 배팅한다는 거지 결국은. 머스크 CEO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그런 에크먼의 의견과 관련해서 단기 국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버핏 형님은 미 국채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확고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는 피치의 국제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국채 매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급을 합니다. 버핏 그 회장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 국채를 100억 달러치 샀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같은 규모를 사들였다. 다음 주에도 국채를 살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재밌네요. 버핏 형님은 주식 사기 부담돼가지고 단기 채권을 돌리는 중. 에크먼은 장기적인 미국 국채 증가로 지금 발작 중인 장기 국채 숏 중. 하여튼 서로 간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버핏이 이길지 에크먼이 이길지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버핏 형님이 뭔가 좀 남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무덥습니다. 하여튼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